네, 2025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7월 21일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한 것은 한미 관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상당히 흔들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에서 조금 다르긴 했지만 이 문제는 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임시기구가 너무 설쳐서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동맹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특검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법부, 재판부는 독립이 돼서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가지고 사법부라고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돼 있는데 그 사법부에 있던 재판관들이 넘어와가지고 수사를 적법하게 해라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 검찰이 됐죠. 이 검찰은 행정부에서 행정부 국가 지도자의 통제를 받게 한 거는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도하는 검찰이 독립된 개체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국가 이익을 해치지 말라고. 모든 나라에서는 검찰이 일부 독립한 나라도 있어요. 법원과 검찰을 독립시킨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검찰은 행정부 내에서 통제를 받도록 해놨는데 이 특검이라고 해서 이 정부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만들 수 있다. 네, 이걸 꼭 지적해야 됩니다. 이 내란 특검이 7월 21일 오산에 가서 레이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레이더 데이터는 뭐가 데이터 한가면 작년 10월 우리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 74호를 평양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락을 했죠. 그런데 그와 별도로 75호도 북한에 투입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는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 75호도 북한에 띄웠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에 탑재하는 GPS 장비를 자동차에 싣고 그 자동차가 이동하게 함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GPS 장비는 자기 위치를 발신을 하죠. 그러면 이쪽에 수신하게 되면은 자동차로 다닌 그 점이 표현되니까 이게 이제 2차원적이지만 3차원적으로 해갖고 74호기도 뭐 움직였다. 이런 이제 허위 기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드론작전사령부에는 기록이 돼 있죠.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그러면 허위 사실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왜 만드는가 하면요. 간첩이라고 하는 조직은요. 간첩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도요. 제가 공작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이 공작을 할 때는 그 북한의 국가보위부 같은 그 요원들 에이전트가 국정원 내부 깊숙한 데 들어와 있다라고 상정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요원들이 뭔가 한마디를 자기가 아는 걸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듣고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흑금성 사건이 있죠. 흑금성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은 고유 이름이 있는데 왜 흑금성이라고 이름 별도로 짓는가 하면은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처음부터 흑금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완벽하게 이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공작원을 만들 때는요. 지난번에 그 누군가 홍장선인가 그 계엄령 할 때 국정원 차장이 뭐 반대했다 그래서 헌재에 가서 뭐 증인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블랙 요원이다 뭐 어쩌고 나오면서 젊을 때부터 자기를 다 신원을 감췄다 그러는데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용을 만들 때는 처음 딱 뽑을 때 이 친구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또는 뭐 기타 이런 외국 많이 나갈 수 있는 또는 뭐 무역회사 직원으로 같이 그쪽에 입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 친구가 쭉 커가는 기록은 국정원 내부 비밀로만 하고 저쪽 회사에서 뭐 무역회사다 또는 항공기 여객회사다 거기서 계속 이제 평직원, 대리, 뭐 과장 경력을 쌓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중국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뭐 어디 근무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 집어넣어서 공작원 활동을 하게 해야만 그 친구 이력사항이 뭐 대한항공에서 쭉 근무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의심을 안 하고 블랙 요원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요원을 국정원에서는 관리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이제 뭐 흑금성이니 뭐니 이런 암호를 써서 내부에서 속이는 작업을 해요. 그래야 누군가가 이정훈이는 국정원 요원인데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돼 갖고 저쪽에서도 경력을 쌓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이정훈이라고 하게 되면은 국정원에서 알아차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백금성이라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 가명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공작을 하려면은 자기 내부부터 속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파 공작원을 보낸다고 할 때는 그 보냈다는 기록을 문건에 남기면은 그게 언젠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위로 만듭니다. 무인기 75호기를 투입했을 때도 한 대 더 집어넣은 것처럼 74호기 넣은 것처럼 하고 그냥 했다 그러면은 이게 거짓이 금방 드러나니까 자동차에다가 자기 위치를 발생하는 항공기, 무인기에 탑재하는 위치 발생기를 넣고 막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닌 것처럼 뭔가 증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허위다 그래서 드론 작전 상관이 허위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그 허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연 이것이 이 자동차는 평지를 다니니까 2차원 발신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레이더라고 하는 건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이니까 거기에서 이 항적이 안 나오면 이거는 가짜다. 뭐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굳이 확인하겠다고 이걸 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75호기가 이북 들어간 것도 우리 레이더 기록이 잡힙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에서 자동차로 돌렸던 74호기 기록도 그것도 잡힙니다. 둘이 딱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는 다시 4개의 기능사령부가 있습니다. 공중전투사령부, 공중정찰수송사령부. 요거는 주로 공군기를 운영하는 부대니까 레이더 부대랑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개의 부대가 있는데, 사령부가 있는데, 하나는 방공관제사령부, 또 하나는 미사일방어사령부입니다. 이 두 부대는 모두 굉장히 정교한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방공관제사령부는요, 관제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비행기들이 축 들어오면 그 공항에 뜨고 내리게 하는, 그땐 조종사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게 아니라 관제사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둘이를 막 비행기들이 몰려들면은 약간 분리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착륙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 뜨게 내리게. 사실 이렇게 비행기들이 막 몰려들면 니어미스라 그래서 보통 비행기들이 비행할 때는 300피트 이상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인천공항처럼 많은 비행기가 몰리는 데에서는요, 또 이 착륙도 하고 이륙도 거기서는 다 니어미스 상태입니다. 그 일종의 사고예요. 그래서 관제사가 하란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공관제사령부는 우리 공군 전투기를 또 전쟁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팍팍팍 몇 대가 동시에 이륙하죠. 그리고 또 작전 마침 비행기들이 막 들어와서 내리면 기름 넣고 무기 달고 바로 뜨고 하기 때문에 관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관제가 하는 거고, 그거와 동시에 방공을 합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해안가에 있는 큰 산들이라든지 전방에 있는 산에 올라가면요,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장거리 방공 레이더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거를 우리가 많이 썼는데, 아이고 제가 그 이름이 요즘 하도 기사를 안 쓰다 보니까 FPS 117K라고 하는 게 있어요. FPS-117K라고 하는 게 우리 공군에서 주로 쓰는데, 이거는 높은 산에 올려갖고 거기서부터 쫙 전파를 쏘면 한 500, 600, 지구가 둥그니까 이 지구 공명이 넘어가는 부분은 못 보지만 이게 전파가 가는 데까지는 아주 잘 봅니다.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북에서 비행기가 뜨는지 또는 미사일이 날아오는지를 잡아요. 이런 것들이 이 전방에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안선 쪽으로서도 적기가 침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에도 쭉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 감싸는 형태로 이 방공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나가는 중국 비행기, 일본 비행기 다 잡힙니다. 그 비행기들은 정체를 숨기고 가지만 우리가 중국 비행기일 것이다, 우리 지역에 침투하지 않으면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쭉 잡혀 있어요. 근데 이 방공 레이더는요, 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놈들이 오는지 쭉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우리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서도 레이더가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쫙 날아오면 이게 쫙 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사드라든지 또는 뭐 천궁이라든지 이걸 쏴서 맞추는 거니까 요것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하나 집중해서 쫙 보는 거 있죠. 넓게 보는 거 말고. 그래서 그런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런 레이더의 대표가 이스라엘제인 그린파인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각의 미사일이 쏠 때 천궁을 쏜다면 천궁에도 미사일이 있어요.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하나만 쫙 쫓아가는 거죠. 아주 정밀한 레이더. 그래서 미사일 방어사령부에도 아주 레이더가 있는데 그 레이더들은 더 정밀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미 육군이 저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했죠. 그리고 미 공군기지 군산하고 오산 쪽에다가 팩3, 과거에 패트리였다고 하는 걸 그걸 배치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다 레이더를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서 전쟁이 나게 되면요, 오산 기지에는 미 7공군 사령부가 있어요. 이 7공군 사령관이 3스타인데 그가 전쟁이 조짐이 보이면 한미연합공군의 공군 구성군 사령관이 되고 우리 공군의 작전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고 한미연합공군 구성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미 7공군은 공군작전을 하는 독립된 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방공관제하고 이런 레이더 부대들이 있습니다. 걔네들도 레이더로 쫙 북한을 아까 우리 방공관제사령부만큼 다 봅니다. 그리고 미 육군에서 운영하는 사드 부대하고 팩3 부대도 북한을 쫙 보고 우리 쪽에서는 방공관제사령부가 북한을 다 보고 미사일 방어사령부가 레이더를 보죠. 이런 4개 부대가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에서 스파이완 레이더로 이북을 늘 봅니다. 스파이완 레이더가 그린파인 레이더만큼 좋아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군의 공중기동정찰사령부에서 피스아이라고 하는 경보기가 떠서 또 하늘에서 북한을 쫙 레이더를 찍습니다. 레이더를 봅니다. 그 정보가 다 들어와서 어디로 합쳐지는가 하면은 또 미군도 나름대로 가끔씩 경보기를 띄우면 걔네들도 보죠.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위성으로 보는 거, 우리도 몇 개 위성이 있어, 우리도 위성으로 보는 거 다 이렇게 머징이 어디로 되는가 하면요, 오산에 가면 한미연합공군이 근무하는 MCRC로 모입니다. 또 하나 모이는 데가 대구에도 제2의 MCRC가 있어요. MCRC에서 모여서 거기는 한미 연합 정보가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무인기가 이북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는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가 별도로 무인기 전파만 쏴주는 걸 자동차로 돌렸으면 거기 나오는 전파도 다 잡은 게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미군이 잡은 것도 있고 우리가 잡은 것도 있죠. 이거를 조은석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인 거를 확실히 허위로 띄운 거는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여적죄라든지 또는 외환죄로 걸려고 하는 거예요. 외환죄라는 건 뭔가 하면은 북한과 내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도록 그렇게 작전했다는 건데 우리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무인기 띄운 게 그 사령관이 이북과 내통해서 우리를 때리도록 한 건 아니죠. 우리 북한을 위협한 거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여적죄, 뭐 북한하고 통하려고 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몰아붙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MCRC에 들어오는 자료 중에는 우리 공군에서 레이더로 찍은 것도 있지만 미국이 확보한 레이더 자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찍은 거야 라고 하지만 미국도 찍은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 미국이 야 우리 자산을 왜 가져갔어? 한미연합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 그리고 소파라 그래서 한국과 주둔군 지휘협정에 따라서 함부로 미군 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쭉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이 조은석 특검이 대한민국 국방부는 물론 미국 국방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 동의하에 이제 자료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자료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 혐의로 수사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뭐 등등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이제 조은석 특검하고 주한미군하고 뭐 합의가 돼서 가져갔을지 모르지만은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네가 뭔데 내가 통수권자인데 그리고 작전을 하려면 뭐든지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고 이게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지면은 어려워지죠. 지금 사실은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하고 2+2 회담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연기되고 아무것도 안 되죠. 이 특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이라고 하는 건 행정부에 소속돼서 국가 이익과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네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드론 작전 사령관이 허위로 문서 만들었다라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가로 해서 굳이 여적죄라든지 외환죄를 적용하려고 무리수를 두면서 우리 군사 비밀은 물론이고 미국의 군사 비밀까지 건드렸습니다. 소파 협의 내에서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너희 수사를 위해서 다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작전 협조 못해. 제가 이 말씀 왜 드린가 하면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노무현 때 겁니다. 강원도 우리 고성이 제일 전방에 좋고 북쪽에 원산 남쪽에 기대령이라고 하는 이북쪽 산봉우리가 있는데 기대령에 북한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기대령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우리 예민하게 반응해요. 최전방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서. 근데 그놈들이 한 번은 동해안으로 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 레이더 못 잡았어요. 미국이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되게 당황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못 잡는 게 있구나. 뭐 이렇게 은밀하게 밑으로 쏘거나 하면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잡을 때 미국이 잡아줘서 그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고 하는 거고, 또 북한이 저쪽에서 ICBM 같은 거 쏠 때는 우리 장거리 방공 레이더나 우리의 그 그린파인 같은 경우는 지구가 둥글 때는 못 봅니다. 우리 경보기가 떠서 위에서 보지만 그래도 못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지스함들이 동해에서 쭉 올라가서 본다고 하지만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군 위성으로 봐버리거든. 그럼 우리보다 먼저 포착이 돼서 알려주면 우리도 이지스하고 그린파인 레이더를 그쪽으로 향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한미 간의 작전에 의해서, 거기는 법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전쟁의 무대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자료들 같은 게 툭툭 넘어가면 미국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 조은석 특검 때문에 한미관계,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정권이 한미관계를 잘 못 풀고 있는데 내란을 증명하기 위해서 군사기밀을 소파 범위 내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이 한번 입수한 자료는 재판에서 공개될 것이고, 공개되면은 중국과 북한에 넘어갑니다. 이미 사드에 대한 정보를 문재인 정권 때 사드에 어떤 기지가 있으면 중국에 통보한다라고 해서 중국이 다 알죠. 미군이 뭐가 들어오고 뭐가. 그러니까 거기서 거꾸로 우리한 좌파단체에 알려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좌파단체들이 사드 기지를 막 봉쇄하고 뭐가 들어온다고 시위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주고 중국이 대한민국 좌파로 움직이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 비슷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대한민국 안보, 한미 동맹에 눈을 찌르고 있다고 봅니다. 내란을 증명하다가 외환죄를 증명하려고 하면서,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 때 국가정보원 서버를 뒤졌죠. 그 다음부터 국가정보가 완전히 바보가 됐죠.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활동 못하고, 국내 정보 없이 지금 뭐예요? 부정선거 시비 계속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우리 사법부의 서버를 이북이 해킹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국정원이 옛날엔 그것까지 밝혀냈는데 그 이후에 활동한 국정원이 국내 정보 못하게 되니까 아무도 지금 안 하니까 선관위 서버가 해킹당한 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도 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내 안보상에 큰 맹점이 있음에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특검은 지금 지나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기분 나쁘게 해요. 아니, 미군이 세계 도처에 있는데 미군이 다룬 정보를 그 나라가 자기네 법에 의해서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조은석 특검이 저렇게 하는 거는 거꾸로 대한민국 내란을 만들고 있다라는 의심도 해봐야 돼요. 정말 미필적 고의로 이북을 위한 이적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을 위해서 아주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미관계를 박살내고 있다. 우리 안보는 물론이요. 위험한 내란 특검, 이것을 이재명 정권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정과 4.5범이고요.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가 다 세웠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한미 동맹이 마구 엉켜버리고 있습니다.